예,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저는 이제 엠벤 골드 매니저 한규수입니다. 자, 방송이 조금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교체 작업하고 하느라고 조금 준비가 늦었습니다. 늦은 만큼 자, 중요한 포인트들, 자, 핵심적인 포인트들 잡아드리면서 갈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 기 바랍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자리 계신 분들 자, 소리 잘 들리시면 자, 1번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볼륨 조절 좀 하시고요. 너무 소리 크면 좀 줄이시고 볼륨 조절하시면서 따라오시 기 바랍니다. 자, 소리 들으시면 1번. 그래요. 자,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어, 오늘 이 조정장은 어찌 보면은 그렇게 뭐 무서워하거나 그럴 만한 타이밍이 일단 아니에요. 무서워하거나 공포스러워하거나 그럴 만한 타이밍은 아니니까 자, 무서워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요. 단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오늘도 한교수 한 큐를 보셨을 겁니다. 단지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 좀 추가적인 반등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 기대가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됐습니다. 예. 한국 증시는 일단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뭐 시장 자체가 무너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일단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워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이 좀 진행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예, 그런 기간 조정이 전개된다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가려고 하다가 밀린 것 뿐이에요. 약간 가려고 하다가 밀리는 것 뿐입니다. 밀렸던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들?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국에서 원인이 나왔죠.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어제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미국 증시를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리면서 미국 증시가 지금 방향성을 모색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뭐냐면 어제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긴 했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다우 지수도 음봉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기로점이 있었죠. 예, 기로점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갔다가 이렇게 쉬어가는 와중에 흐름이 나오면서 조만간에 방향을 잡죠. 올라가든 떨어지든 이런 방향이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혼조 장세의 연장선상에서 약간 밀리는 이런 형태가 진행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뭐냐면 이 밀린 이유가 뭐예요? 자, 어제 미국 증시가 밀렸던 원인이 뭡니까? 아직도 코로나 악재가 살아있죠, 여러분들. 아직도 코로나 19 악재가 살아있습니다. 코로나19는 뭐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코로나19는 재확산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유럽의 일부 주에서 코로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19 증가세가 나타나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죠. 자,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흐름이 전개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미국 증시가 밀린 거예요. 근데 많이 안 밀렸죠? 2.7%. 특히나 이제 나스닥 지수는 2.1%, S&P 2.5%. 뭐 2%면 적게 밀린 건 아닌데 예전에 코로나19 재확산이 아니라 코로나19 공포감에 의해서 떨어진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좀 이성적인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요, 어느 정도는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코로나19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너무 예민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한교수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선까지 확산되는지를 일단 봐야 됩니다. 제가 요 그림 보여드렸었죠? 이 그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은 코로나19가 초반에 창궐했을 때 말 그대로 수직 폭등입니다.
그리고 증가세가 완만하게 진행이 되다가 우리나라처럼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상당 기간 동안 좀 안정된 이런 흐름이 나타난 반면에 미국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경제 재개에 따라서 지금은 아마도 이렇게 상승 분위기가 다시 한번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공포 때문에 미국 증시가 밀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미국의 코로나19가 이때처럼 급격하게 환자 수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식 매수하지 말고 물량 설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판단을 하세요. 저한테만 의존하지 마시고 전문가들 판단이라든가 이런 거 의존하지 마시고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정말 미국에서 급격하게 늘어날 거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주식 매수하지 마시고 현금 비중 높여두셔도 됩니다. 그죠? 반면에 저는 아직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이미 코로나19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지금 이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꾸 생기고 있는 것은 뭐냐면 1990년대 초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 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기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스페인 독감이 2차 팬데믹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공포감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 때문에. 1차보다 2차 팬데믹에 대해서 이때 사망자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공포감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런 공포감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시대가 틀리잖아요. 1900년 초반 때 그때는 뭐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뭐 의료진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충분히 거기에 대응할 만큼 의료진과 장비가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처럼 그렇게 공격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 조금 늘어난다 손 치더라도 곧 안정이 될 겁니다.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일부 주에서 그 통제령을 내리거나 셧다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미국 전역에 걸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는 않다고 봐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코로나19 재확산, 공포 우려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또 걱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제 코로나가 지금 시장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공포가 제일 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걸 집중하셔야 돼요.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또 유럽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엄포를 하고 있죠. 예, 유럽 국가들이 항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미국하고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관세 부과하겠다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죠. 증권시장에서는 지금 3대 불확실성 요소가 있다. 그게 바로 코로나19였었고 그게 바로 미 중간의 무역 분쟁이었었고 또 한 가지가 북한 문제였었다 그랬죠. 근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남한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없애겠다라고 했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속에서 트럼프가 중국과의 합의를 파기하지 않겠다라고 확인시켰고요. 악재가 아닌 거예요. 나머지 코로나19 하나가 남은 겁니다. 근데 요게 지금 약간 속을 새기고 있는 상태고 이런 가운데 유럽에 대해서 유럽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감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공포감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전쟁은 규모가 틀려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몇 천억 불 중심으로 막 관세를 부과하고 때린 이런 형태지만 유럽하고의 상태는 그렇게 아닙니다. 규모 자체가 적어요. 이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 제일 큰 변수는 뭐예요? 코로나입니다. 이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스스로 보실 때 확산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장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으로 보시는 거고 만약에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번처럼 처음처럼 폭발적인 증가세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주식을 털고 현금을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렸던 내용들 자 이해되신 분들 1번 자 1번 한번 치세요. 자 이해되신 분들 1번 자 좋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들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시 바라고요. 자 그래요. 로이님 잘 오셨고 오늘 결국에 오셨습니다. 오셨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말씀드렸죠. 코로나19가 재차 확산될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장의 흐름 자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나스닥 서비스 약간 밀리고 있는데 오늘 종가까지 봐야 됩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 미국 증시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밴드의 폭은 다우지수는 말씀드렸었죠. 당지로 올랐기 때문에 밴드 안에서 이렇게 출렁거린 그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에서 사상 최고가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은 자 이런 출렁거림이 나올 겁니다. 예, 이런 출렁거림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가기보다는 약간은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나서 올라가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단기 상승에 따른 충분한 매물 소화 과정과 더불어서 에너지 응집 과정을 보이고 중기 재반등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그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다라고 100%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언급드렸듯이 지금 증권시장에서 시장을 눌러대고 있는 악재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악재가 많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뭐 밀려봐야 밴드 하단 제가 말씀드렸죠. 직전 저점 지난번에 찍었던 저점 여기가 바닥입니다. 밀려봐야 거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700선의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700선 초반까지 밀려도 종목들은 많이 변동성이 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단기적인 등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너무 예민하게 볼 만한 그런 상태는 일단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출렁거림이 좀 진행이 되면서 반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주 중의 반등은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나올 거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보시고 여기서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안정된 흐름만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종목 장세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목 장세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오늘도 지수는 뭐 약밥 정도 연출됐는데 시장 종목들이 너무 좀 예민해요. 거래소 대형주들 안 좋다. 그죠? 거래소 대형주도 별로 안 좋았고 바이오 제약주들만 선별적인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이제 종목들이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종목이 이제 많이 늘어납니다.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종목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이오 제약주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해 가지고 제대로 된 수익을 먹기가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도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운 좋게 한두 종목은 수익 낼 수 있겠습니다만 바이오 제약주들이 시세 흐름 자체가 거의 끝물이라는 것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거 작은 거 하나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여러분들 계좌가 한순간에 반토막이 나는 거를 여러분들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재료가 갑작스럽게 나와서 주가 올라가도요. 결국에는 왕창 무너지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강조드렸던 IT 섹터들도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자, 반도체 장비주들도 밀리긴 했는데 어때요? 가는 종목 계속 가죠. 대장주도 계속 갑니다. 대장주도 계속 가고 자 여기에다가 거래소 대형주들에 비한다고 한다면 반도체는 너무 견조한 거죠. 견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들 견조했고요. 그죠? 자 5G가 또 밀렸어요. 갔다가 밀렸습니다. 결국엔 기술적 반등, 어제 반등이 기술적 반등, 순환 반등으로 일단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마지막 물량들을 털어내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는 너무 극단적인 비관론은 아직은 자제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예. 마지막 물량 털어내는 그런 과정들도 분명히 한번 나올 겁니다. 나오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포기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7월이 시작되죠, 여러분들. 보니까 자, 달력을 딱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7월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 7월은 뭐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 7월은 자, 다음 주 7월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부터 7월입니다. 자, 하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반기. 예, 자, 소리 잘 들리시죠? 자, 소리 들리시면 다시 한번 1번부터 갑니다. 예, 잘 들리시죠? 예, 자, 한번 들게요. 예. 자, 이제 7월 하반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하반기는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시장도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코로나는요, 제가 여러 계속 강조합니다만 앞으로 이 코로나19는 이제 백신 만들어질 때까지는 또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19는 앞으로 독감 취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독감이라든가 폐렴 같은 거 걸려가지고 뭐 사망하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지난번에 미국에서도 뭐 10,000명 죽었다는 얘기 들렸었잖아요, 그죠? 물론 그때하고는 지금은 약간 틀리긴 합니다만 치사율 자체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높은 상태는 일단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코로나19는 잡히지 않아도 결국엔 제가 한 교수에 한 교수 증시가 폭락하면서 V자 반등 나올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19는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상화. 그 얘기면 독감처럼 그냥 인류하고 같이 가는 그런 바이러스성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셧다운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진짜 코로나 잡겠다고 경제를 작살내는 그런 것들은 일단 아니죠. 그만큼 경제가 중요한 겁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확 밀어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하세요.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이고 하반기에는 아마 더 미루지 못할 거예요. 하반기에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 전 세계 국가들이 자 본격적인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그런 투자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명히 그런 재료적인 측면들을 봤을 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바로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쪽은 우리가 포기하거나 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 일단은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가 약간 눌린 형태거든요.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아직까지 높으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아직은 자 5G는 저는 아직은 뭐 포기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지금 뭐 반도체라든가 지금 이 5G가 그동안 시장에서 너무 소외됐기 때문에 순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는 지켜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보시면서 SNS텍이라든가 FS도 보시면서 와 정말 많이 올랐네 정말 많이 올랐네 라고 느끼시면서 여러분들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 종목을 잡아야지 저 종목을 잡아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원래 대장주가 앞에서 이만큼 끌고 나가면 나중에 이제 들어올랐던 후발주들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가요, 여러분들. 제가 후발주로 보시라 그랬죠. 예. 초기 국면에서 놓쳤습니다. 저도 좋은 거 분명히 알면서도 초기 국면에서 놓쳤어요. 왜?
그냥 갔기 때문에 아마 눌림 나왔으면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눌림을 안 주고 그냥 가버렸죠. 중요한 건 뭐냐면 대장주가 이만큼 가면 나중에 못 올랐던 후발주들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거든요. 후발주들이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놀고 있을 단계가 아니에요. 놀고 있을 단계가 아니고 제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언급을 드리고 얘기하고 있는 종목들, 분석 드리고 있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 정말 그 기업의 가치라든가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2차 전지도 살아있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수소 전기차 관련주들의 시세가 워낙에 강해서 얘네들도 지금 마지막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이쪽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항상 그래요. 이미 터지고 나서 막 달려갈 생각하지 마시고 터지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습관을 자꾸 들여야 됩니다. 물론 터지는 종목들 쫓아가가지고 운 좋아가지고 단기간에 수익이 많이 나는 경우도 제법 있긴 있어요. 강시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한번 쫓아가가지고 한번 수익을 내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맨날 급등하는 종목만 쫓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급등하는 종목 잘못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반토막이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추격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후발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셔라 라는 얘기고 여전히 바이오 제약주들은 아주 치고 빠지는 흐름이 나옵니다. 시세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순식간에 밀리는 이런 역대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정말 재료가 달고 다를 만큼 징글징글하게 재료가 종목을 주시러 나옵니다. 근데 그 재료 매매는 그 우리가 호재를 충분히 다 알면 뭐 충분히 대응해 가지고 대박 터뜨릴 수 있죠. 근데 그 재료라는 부분들은 회사 관계자들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시세가 나기도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 바이오제약주는 쉽지 않다라는 것만 분명히 아시고 경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경계를 하셔야 되고 가능성은 열어도 돼. 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어서 제가 종목들을 좀 하나씩만 오늘 제가 한규세 한큐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분석을 좀 드릴게요. 자, 바뀐 건 없어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얼마입니까? 자, 0.5%. 내일은 제가 보기엔 좀 안정될 것 같아요. 내일은 충분히 안정이 될 것 같고 내일 안정이 된 상태에서 자, 종목들의 반등 나올 겁니다. 자, 내일은 좀 시장이 좀 안정이 된 상태에서 종목들 반등 나올 거니까 내일부터 여러분들 자, 매수 준비하시면 됩니다. 매수 준비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한규세 한큐에서 공개해드린 종목이 자, 어떤 종목이냐면 자, 자, 어디 갔죠? 자,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무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분석을 드리는 겁니다. 추천 개념은 아니에요. 물론 한규세 한큐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공개를 드리면서 반 추천 개념 그리고 반 기업 분석을 좋게 이제 분석해드린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요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가지고 여기서 매수 타이밍이다, 여기서 잡으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리게 되면 자, 잠깐만요. 자, 여기가
잠깐만요. 자, 이 인텍프렉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저 개요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시간 되셔서 찾아보셔서 기업 내용들을 좀 많이 분석을 하세요. 기업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그 가진 그 기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시장은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진다. 어제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이제 돌발 변수들이 모두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상보다 시장이 좀 빨리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이 하락으로 인해서 당분간 장세는 좀 더 옆으로 기어가는 기간 조정 장세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 장세를 보시는 게 좋고 하지만 기간 조정의 재상승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수가 안 빠지고 하방 경직이 연출되는 정도만 보더라도 철저하게 실적, 성장성이 있는 중소형주들의 랠리는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충분히 미국 증시가 안정될 거로 보고 있고 미국 증시가 안정이 된 상태에서는 적어도 국내 증시는 종목 장세, 중소형 장세는 이어질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미 이제 많이 올랐던 SNS텍, FST 이런 종목 쫓아가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죠? 시장을 이끌었었던 대장주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많이 오래됐다는 경계 매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후발주들로 매기가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대장주들이 저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후발주를 중심으로 한 반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후발주를 중심으로 한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 여러분께 또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오늘 한 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인텍프렉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종목을 하나 이제 공개를 좀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주가가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죠? 신고가가 나왔고 우리도 이미 10% 이상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분석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오른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매매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회사에 대한 기업 가치라든가 기업 분석을 충분히 하고 그 기업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감을 갖고 대응을 해보시면 할만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자신감이라는 부분들은 기업에 대한 탄탄한 내용들과 그 기업 내용을 알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좋아요. 자, 요 종목은 특징이 뭐냐면 그 이제 반도체 외관 장비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어떻게 생기고 반도체를 겉으로 봤을 때 많은 반도체가 있습니다만 그 반도체의 외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5G부터 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그 2차 전지, 그러니까 그 제품의 외관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장비를 저도 좀 눈으로 직접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림으로만 잠깐 보고 또 이제 리포트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만로만 봐서 그게 어떤 식으로까지 작동을 하고 세세한 내용을 조금 더 저는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윤곽은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외관 검사 장비가 쓰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첨단 제품부터 자동차라든가 일반 제품들까지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나 첨단 제품 신사업이죠. 5G,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 세 개의 섹터만 보더라도 첨단 사업 분야에서 외관을 검사하는 그런 장비가 쓰이고 있고 그
업종이 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외관 장비를 검사는 그런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거기다 5G가 이제 새로운 산업 진출하고 등장하고 있고, 여기다가 그 반도체 공정 자체가 미세 공정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결국엔 외관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이 종목의 성장 가치는 상당히 큰 종목이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는 중장기적인 실적 호전 성장 가치가 매우 클 거로 일단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한번 정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기업 분석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 성장 가치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주가가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세우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업 내에 있어서는 성장 가치가 매우 큰 종목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고, 성장 가치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가다가 그냥 쉬었다가 그냥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도 밀렸다가 또 쉬었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뺐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갈 것인가, 잠깐 눌림을 주고 갈 것인가, 더 눌림을 주고 갈 것인가. 이거는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판단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판단 드리기도 쉽지 않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들으시고 나서 이 종목의 성장 가치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VIP로 오시면 돼요. 저는 성장 가치가 매우 큰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셨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으면 자 1번부터 합니다. 1번. 그죠? 아시겠죠? 예, 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좀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요런 장에서는 여러분들 노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장에서 이렇게 철렁철렁 거릴 때 공부를 더 하는 겁니다. 공부 더 해서 이 조정 장세를 여러분들은 하늘이 주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시장은 빨리빨리 회복은 나지 않습니다만, 시장 전면에 분명 대장주로 등극하는 종목이 있고 그 뒤를 따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또 시장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면서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자신감 갖기 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이후부터는 시장에 대해서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한규세 한큐에서 나갔던 종목이 자 아직 오늘은 아직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그죠? 아직 안 올라왔죠. 좀 있어 올라올 것 같아요. 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용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요거 올라왔네요. 그죠? 인텍프레스. 자 요거 시간 내셔서 자 보세요. 팀에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가셔가지고, 지금 저는 그 뭡니까 그 엠비엔골드 무료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 모두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요. 엠비엔골드 자체적으로 녹화 안 하고요.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방송 끝나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무방 내용들은, 녹화 내용들은 유튜브를 가서 가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 가셔가지고 여기다 이제 한규세 한큐
그리고 또 만날 수 있는 한 교수 채널이 한 뭐가 큐 있을까요? 이렇게 넣으시거나 내지면 한 교수 이름만 딱 치면 저희와 관련된 동영상들이 딱 뜹니다. 연결이 뜨니까 그때 내용들을 보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들과 더불어서 제가 무방에서 했던 내용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니까 그거 알고 계시 바라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제가 이제 카카오톡도 진행할 겁니다. 100% 무료 카카오톡이죠. 100% 무료 카카오톡이 진행이 될 거예요. 무료 카카오톡이 진행이 될 건데 유튜브 가셔서 제 동영상을 탁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 하단에 지금은 여기 이제 제목만 살짝 올라가 있죠. 제목만 올라가 있죠. 요 밑에 카카오톡 주소가 들어갈 겁니다. 링크 주소가 들어갈 거예요. 링크 주소가 들어갈 겁니다. 주소 요 밑에 링크 주소가 들어갈 거예요. 카카오톡과 관련된 링크 주소가 들어갈 겁니다. 링크 주소 딱 타고 오시면 바로 100% 무료 카카오톡 방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여기 오셔가지고 물론 뭐 우리 회원님들 VIP 방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하고 카카오톡을 가지고 하루 종일 대응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중간중간에 필요한 때만 제가 핵심적인 부분들만 간단하게 제가 글을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핵심적인 부분들만 올려드릴 겁니다. 뭐 왼종일 카카오톡 가지고 채팅하고 그런 거는 절대 못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절대 오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마다 중간중간에 전략적인 부분들과 뭐 주목할 부분들, 또 기사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만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종목 중심으로 제가 카카오톡을 리딩을 할 겁니다. 뭐 사라 파라 이런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뭐 매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정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릴 거니까 오셔서 또 여기서 제가 매매하는 성향이라든가 시장을 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시고, 또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보시면서, 뭐 무방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카카오톡은 장중에라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우리가 주목할 게 있으면 그때 올려드리는 거니까 카카오톡 오셔가지고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잘 저하고 같이 한번 시장 흐름들 같이 따라가시고, 그러면서 수익 나면 그때는 뭐 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잘 해가지고 수익 나면 그때는 뭐 더 많이 수익 내고자, 내지는 좀 더 편안한 매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VIP 오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충분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요게 카카오톡 링크에다가 오늘 올려드리는 이 유튜브 동영상부터 요 밑에 하단에다가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면 링크 타고 오셔가지고 무료 카카오톡방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제가 서서히 무료 카카오톡방 운영을 할 거니까 자, 그거 알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셨죠, 여러분들? 예, 아셨죠? 예. 자, 아셨으면 다시 한번 3번 아셨으면 3번. 자, 오늘 제가 카카오톡에서 바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료 카카오톡 올려드릴 거니까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어제는 또 제가 못 올렸습니다. 컴퓨터 교체하느라고 어제는 못 올렸는데 오늘부터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 유튜브 보시는 분들 꼭 링크 타고 오셔서 카카오톡 오십시오. 바로바로 제가 준비를 할 거니까 지금 장 좋아요. 거기다가 오늘 조정받았기 때문에 종목들 뭐 유망 종목군들 뭐 어찌 압니까? 또 찝어들지. 그러니까 바로바로 언제 종목이 나갈지는 저도 몰라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자, 그거 아시고, 자, 움직일 수 있는 분들 카카오톡으로 오셔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보시면 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떤 식으로 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알 수 있으니까 그거 아시면 됩니다. 자, 잠시만요.
자, 아셨죠? 예, 제가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바뀐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도 없고요. 저는 시장이 바뀐 대로 그대로 TV 방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무료 방송에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 겁니다. 자, 그거 마시고요. 제 방송은 시장은요. 하루 이틀 만에라도 확 바뀌어요.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놓치지 마세요. 괜히 못 듣고 나서 뭐 한 대표 뭐 맨날 간다 그러더니 연병을 주가 빠지고 나서 아무 소리 안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제 방송을 중간중간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아셨으면 다시 5번. 방송을 놓치면 안 돼요. 무방이건 한규수의 한큐건 그리고 유튜브건 놓치면 안 돼요. 시장은 지금 좋지만 단 하루 만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가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그 하루 만에 제가 전략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뭐 자기가 열심히 안 들어놓고 또 맨날 뭐 좋게 얘기하더니 뭐 장 빠지니까 어쩌고 저쩌고 욕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자, 카카오톡은 지금도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링크 주소가 지금 여러분들 안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녹화 끝나고 나서 링크 주소 올려 드릴 거니까 유튜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시고 오늘 이 자료부터 오늘 지금 이 그 무방입니다. 무방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링크 주소 올려 드릴 테니까 그 링크 타고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시장 이겨내셔야 돼요. 준비하십시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준비는 한 달 30일 동안 28일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루 이틀 급등 요 시세를 먹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물론 급등하기 직전에 잡으면 좋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매집을 해서 대시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게 하고요. 외국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반등 포인트가 좀 빨리 올 수 있는 시점에서 종목 매집을 합니다. 간혹가다 10번 매매하게 되면 한두 번 정도는 매수 타이밍을 벗어나서도 시세가 좀 늦게 가는 경우는 간혹은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6번, 7번, 8번 정도는 매수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시세가 터집니다. 단언컨대 이번 시점이 그 시점이 될 거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 바라고요. 지금 얘네들 시세 터지지 않은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 가서 돈 못 법니다. 여러분들 확인됐죠?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올리는 유튜브에다가 제가 여기다 카카오톡 주소 올려 드릴 테니까 자, 오셔서 자,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아셨죠? 자, 오늘 화이팅 하시는 의미에서 자, 7번 치면서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7번 치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자, 7번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